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이 극대화보는 시간입니다. 공략주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이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네 가지 먼저 좀 보실 텐데요. 첫 번째 종목입니다. SNS텍이죠. 어제 이제 나온 기사 중에 EUV 펠리클 양산 준비를 한다. 7월부터 양산 준비를 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SNS텍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, 우리가 이제 EUV 펠리클 같은 경우는 SNS텍뿐만 아니라 FST도 있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작년에 일본 기업이죠. 미쓰기 화학으로만 지금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러니까 공급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작년 시장의 어떤 악재 요인이었거든요. 동사한테는요.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과연 납품을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공장만 좀 지어 놓은 건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그래도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면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지 이 부분도 면밀히 좀 보시고 전 저점에 대한 이탈 여부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한미반도체인데요. 일단 한미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HBM을 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기술적 우위로 신규 고객 확대 기대감이 있다.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E를 이제 H200에 좀 공급을 하게 됐다라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그저께 좀 밀렸고 어제는 좀 반등을 했는데, 중요한 부분들은 HBM 시장 자체가 좀 성장한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작용을 하고 있고,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칩 투 칩이죠. T10 온도 쪽, 그러니까 칩을 붙이는 이제 그런 어떤 장비에서는 전 세계 이제 독점적인 위치를 좀 갖고 있는 기업인데, 중요한 건 이제 고객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13만까지도 목표치 상향 뉴스가 좀 나왔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내용입니다. 성일하이텍인데요. 리튬 관련주가 최근에 조금 뜨거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유사하게 공급자들이 점점 공급을 좀 줄일 만한 요인들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죠. 그러니까 감산에 좀 나설 수 있다는 액션들이 좀 나오고, 실질적으로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에 안착하는 모습이 리튬 관련주의 어떤 그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탄력이 조금씩 개선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도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 종목입니다. 현대모비스인데요. 현대모비스 하면은 이제 현기차의 이제 부품사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. 모듈 쪽 사업이 그동안에 좀 부진해서 실적 우려감이 있었는데, 최근에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흐름이 좀 같이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, 그러니까 수소 사업을 지금 현대차에 넘겨줬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, 일단은 지금 금감원장 발언 때문에 지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. 근데 이제 탄력적인 모습도 현대모비스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입니다. 공략주 시간 뉴스 좀 두 가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밸류업인데, 아마 이제 뉴스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시 상장사 퇴출 시사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판단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워낙 좀 다양한데요. 뭐 자동차, 금융, 그다음에 지금 지주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시면 뭐 기아, 하나금융지주, 미래에셋증권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 종목이고요. 자, 두 번째 뉴스 한번 좀 보시죠. HBM. 불붙은 HBM3E 전쟁. 그러니까 지금 이건 5세대고요. 사실상 H200이라고 하는 제품이 엔비디아에서 출시가 돼야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악재 요인인 줄 알았던 게 결국에는 파이 자체가 좀 커진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그동안에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은 좀 많이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종목은 어떤 것들을 뽑았느냐, 지금 기아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아 같은 경우,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위치 자체가 오르긴 했지만 실적 대비 아직 주가가 비싸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은 올해 작년보다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,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서 정책 기대감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유효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저께 금감원장의 발언이 시장에 좀 호재를 좀 작용했고,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가장 많이 사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거든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그다음에 지금 상반기 중으로도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기대
기대감을 심어줄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죠. IPO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거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재공시 기간이 3월 6일이죠.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 요인이 좀 나올 것 같고, 그다음에 배당 기준일이 3월 22일만큼 배당을 받기 위한 자금이 아직 빠질 때는 안 됐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단기적인 목표치는 한 12만 5천 원짜리, 손절 라인은 10만 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,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대감이 조금 더 심어질 수 있는 종목이 자동차, 그 안에서도 기아가 아닌가,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설명은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.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유진이었습니다.